유시민 얘기 할 게 많은데 큰일 났네. 자, 다음 얘기도 또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깔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진짜. 예, 급동사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싸질러라 가지고 예. 이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요. 이게 이 선거가 지금 강승필 좋아. 이따 우리 그 데이터를 보겠지만 네. 전체적으로 지방선거가 예컨대 16군데 하는 영상을 제가 좀 잘못 전해드렸네요. 예. 다시 좀 보내드리겠습니다. 친문 부활을 위해서 저러는 거 맞냐? 이걸 계속 물어봐요. 내가 뭐 알 수도 없고 나는 뭐 유시민 작가님이랑 같이 만나고 뭐 그런 관계가 아니니까 오늘 방송도 아마 댓글에서는 무슨 뭐 사전 교감하에 뭐 한 줄 알 거야. 근데 전혀 그런 거 아닌데 또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왜냐? 이게 거의 만능 언어처럼 활용이 돼요. 그러니까 매우 폭력적이에요. 지금 예. 얼마나 폭력적이냐면 제가 사실 지난번에 나왔을 때 오윤혜 씨하고 할 때 오윤혜 씨가 한 말 중에 내가 그냥 넘겨버렸어요. 그때 네. 뭐 이재명 대통령 연임해야 되는데 벌써 뭐 차기 주자 얘기하고 이러니까 서운하다. 서운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재명 대통령 연임 불가능해요. 물론 정치 철학적으로 보면 국민 주권이기 때문에 지금 헌법의 부칙조항 이 개정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임기와 관련해서 이 변경을 할 경우에 적용 안 된다고 그렇죠. 돼 있는 부칙조항조차도 그것도 다 헌법 개정 대상이기 때문에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긴 해요. 근데 또 반명으로 가겠네. 그런 얘기를 왜 또? 그냥 할 얘기만 하세요. 헌법적으로 보면 네. 아니 내가 하는 얘기는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은 헌법적으로 불가능해요. 나도 이재명 대통령 연임했으면 좋겠어. 근데 불가능한데 그것이 가능한 것처럼 전제를 두고 그리고 그것을 가로막는 자로 조국, 문재인, 유시민, 김어준 이런 자들이 다 그거를 가로막고 있다는 식의 언설을 공유하면서 네. 이런 어리석은 얘기들을 해대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근데 그러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그 얘기하는 사람 보고 물어보세요. 친문이 누구냐고. 조국. 그러니까 그러면 조국 대통령 만들려고 그러냐 이렇게 말하면 되지. 왜 친문을 갖다 찍어 바르냐고. 지금 가장 최근의 조사를 보면 작년에 나온 거 전직 대통령 중에 누구 좋아하냐 물어보면요. 네. 제일 최근 조사는 노무현 대통령이 40%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김대중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에서 합쳐서 55%가 넘어요. 네. 박정희 대통령 25%예요. 박근혜 0. 이렇게 나왔습니다. 와 진짜 영이에요 또. 그러니까 간만에 웃었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 소위 말하는 민주진보 진영이라고 하는 여기는 어떤 전직 대통령을 좋아하느냐는 그 사람의 인생관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세계관, 철학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 분의 대통령에 대한 선호가 55%라는 거는 한국의 민주주의가 매우 안정된 기반이 올라 있다는 걸 의미하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연합해서 지금 민주정부를 계속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이재명 정부까지 이렇게 와 있는 거라고요. 네. 척척이 위에 쌓아가지고 시루떡 쌓듯이 쌓아가지고. 네. 근데 여기서 누구를 쳐내고 이렇게 이런 주장을 하는 자들은 네. 그 적진에서 온 간첩이거나 아니면 그냥 자기만의 정신세계를 가진 독특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내부 권력 투쟁을 위해서 진영을 폭파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자들이에요. 오늘 가장 화제가 됐던 그 간첩 발언 함께 보셨습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예? 기가 막혀요. 그 전에 그 오윤혜 씨 얘기하면서 마치 문조털레유가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을 반대하기 때문에 문조털레유를 공격한다. 이렇게 또 사실을 왜곡하고 있어요. 예? 지금 문조털레유가 이재명 대통령 연임을 반대하기 때문에 문조털레유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 지금 대통령 집권 초기부터 당권 싸움하고 권력 투쟁하고 조국 대통령 만들려고 하고 정청래 연임시키려고 하고 지들이 민주당을 천년만년 헤쳐먹으려고 이제는 뒤로 물러나야 될 놈들이 아직도 욕심을 못 버리고 앞장서가지고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이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 얹어놓고 지들이 권력 노름하는 것 때문에 우리 당원들과 유권자들이 화가 나 있는 거지. 문조털레유가 언제 연임을 반대해서 우리가 화를 낸다고 얘기를 했습니까? 그리고 저 거짓말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을 반대한다. 이런 얘기를 연임이 불가능하다고 그랬죠. 그죠?
근데 그것도 그냥 말하면 되지. 아니, 이게 개헌을 해야 되는데, 이게, 기술적으로는 연임이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게 개헌이 어렵지 않냐. 예, 그래서 개헌이 어렵기 때문에 뭐 연임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차분하게 얘기하면 될 일을 갑자기 막 버럭해 연임 얘기하니까. 예? 한강 비원님도 감사드립니다. 예, 한강 비원님이 계속 쏘셨네요. 네, 감사드립니다. 아니, 뭘 버럭을 해?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은 불가능합니다. 아니, 이게 왜 불가능한 일이냐고. 아니, 국민들이 불가능한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 쉽지는 않죠. 쉽지 않은 건 분명히 맞아요. 일단 국민의힘이 동의를 안 할 거기 때문에 민주당이 200석을 해야 돼요. 조국혁신당도 동의를 안 할 거기 때문에 민주당이 200석을 해야 돼요. 진보당도 어떻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민주당이 200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머지 당 다 빼고 민주당이 200석을 해야 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 그렇다고 불가능한 일은 아니에요. 우리 민주진보진영이 193석까지 갔잖아. 그리고 조국당이 민주당 둥지에다 알을 까가지고 12석 나온 거지. 그게 조국당 실력으로 가져간 의석이에요? 그리고 진보당도 위성정당 만들어가지고 더불어 민주연합 만들어서 거기서 의석 가져간 거지. 사회민주당도 그렇고. 다들 이재명 대통령님이 배려해준 의석이지 자기들 실력으로 가져간 의석이 하나도 없어요. 조국당이건 진보당이건 사회민주당이건 기본소득당이건 다 민주당이 배려해가지고 가져간 의석이야. 그런데 아무튼 193석이 나왔잖아. 7석만 더 있었으면 200석이 된 거예요. 탄핵시킬 수 있었어. 근데 그거 망친 사람이 누굽니까? 200석이 되기 어려웠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지난 총선 때 200석 될 수 있었습니다. 문재인만 없었으면은. 부산에서 하나 나왔어요. 부산에서 민주당이 조금만 선전했으면 200석도 충분히 가능했던 상황이야. 그런데 그 밥상 들러 엎은 게 누굽니까? 문재인이 무슨 선거운동 한다 치고 돌아다니면서 밥상 다 들러 엎고 다녔잖아. 문재인만 아니었으면 부산 경남에서 200석 7석 충분히 나왔어요. 7석. 왜 200석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리고 민주당이 200석 가져가면은 개헌은 이제 민주당 마음이야. 이재명도 포함해서 연임 개헌 할 수 있어요, 그거. 물론 국민들이 동의를 할까 말까 할런지 말런지는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국민들이 저는 동의할 거라고 봐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처럼 일을 계속 잘하면은 2년 뒤에 총선하면은 국민들이 그래 이재명도 나올 수 있게 해주자. 그게 왜 불가능합니까? 지금 보면은 200석도 가능하고요. 두 번째, 자 200석이 되면은 민주당 마음대로 개헌할 수 있어요. 개헌안을 이재명 대통령도 다시 출마할 수 있도록 개헌을 하자. 그거 삭제하면 돼. 현직 대통령은 못 나온다라는 그 조항을 부칙을 삭제를 해버리면 돼요. 그리고 국민들이 그걸 동의를 하면 돼. 국민투표 해가지고 동의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국민들이 동의를 할 국민들이 더 많지 동의 안 할 국민들이 더 많습니까? 앞으로 2년 동안 대한민국 주가는 만을 넘어가고 13,000 가고 주가 13,000 가고 오늘 최한욱TV 동접자가 만을 넘었으니까 주가도 만 갑니다. 제가 코스피랑 경쟁하고 있는 사람 아니에요? 최스피 아니야? 최스피. 둘이 똑같이 가고 있잖아. 평행이론이에요. 최한욱TV 동접자 수하고 코스피하고 똑같이 가고 있어 지금. 근데 제가 먼저 갔잖아. 1만. 올 여름 가기 전에 코스피 1만 갑니다. 그 과연 대통령 연임하자는 얘기가 안 나오겠냐고. 왜 불가능한 얘기라고 얘기를 하냐고요. 그래서 이에 대한 답변을 오윤혜 씨가 또 바로 했어요. 오윤혜 레벨이야. 예. 오윤혜 씨 답변 한번 들어보죠. 안녕하십니까, 오윤혜입니다. 오윤혜 씨, 네? 오윤혜 없는 오윤혜 비평이 가능할지 몰랐는데 오늘 그 매불쇼에서 오윤혜가 없는 가운데 오윤혜 비평이 한창 이뤄졌다는 소식을 접하셨습니까? 한창은 아니고 잠깐 언급했거든요. 근데 제가 정정드리고 싶은 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보다는 사실 영생을 꿈꾸는 사람이기 때문에 연임 정도로 오윤혜 씨는 안 되거든요. 영생요? 네. 뭐야? 네, 그렇습니다. 야, 어쩌다 보니까 이제 연임 얘기가 화두로 올라왔는지 모르겠지만 네. 우리 오윤혜 씨의 순수한 마음을 많은 시청자들은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헌법과 법률에 입각해서 방송한다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윤혜입니다. 이거 팩트도 틀렸어요. 예, 오윤혜 씨가 원하는 거는 연임이 아니고 영생이다.
영생이랍니다. 영생. 이재명 대통령의 영생을 원하고 있다. 오윤혜 씨는. 그 유시민 작가가 이거 정확히 팩트를 전달을 해야지. 그리고 마음대로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예. 연임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영생을 요구하는 겁니다. 영생을. 그리고 이제 뒤에 얘기가 좀 이론적인 문제인데, 이거 시간이 너무 길어지고 있어가지고, 예, 이걸 다, 오늘 드릴 말씀을 다 드릴지 모르겠는데, 중요한 이론적 문제니까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제 유시민이 하는 얘기는 이거예요. 김대중 대통령의 지지자들,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자들, 예, 블랭크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1만 유튜버가 돼가지고 예, 채팅창이 지금 뭐 장난이 아니어서 예, 슈퍼챗을 예전처럼 이렇게 읽어드리지 못하는 점 여러분들이 오늘은 좀 양해를 해주세요. 예, 이거 빅스피커가 되니까 이런 게 안 좋네. 그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소통을 해야 되는데 제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예, 슈퍼챗도 제대로 못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양해를 해주시고 뭐 내일부터는 좀 정상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순이님도 감사드리고요. 최두령은 차기 목표에 매진하라. 예. 근데 너무 쉽게 될 것 같아요. 당대표 되는 거. 유시민이 6위인 아니에요. 저렇게 나와가지고 막 아무 말이나 예, 털어대고 있으니까 너무 고마운 일이지. 저는 김용남 후보를 오늘 유시민이 당선시켜줬다고 봐요. 예, 오늘 유시민 방송이 없었으면은 어쨌건 뭐 뚜껑 딸 때까지 그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됐을 텐데 유시민이 나와가지고 그냥 뭐 급동을 막 싸질르는 바람에 민주당 당원들은 좀 느끼는 바가 크지 않을까. 예, 오늘 문조털레 유의 이 행태를 보면서 오늘 이제 분노한 그런 유권자들이 좀 많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김용남의 귀인이에요. 예, 김용남 후보는 진짜 인생을 잘 사는 것 같아. 귀인들이 곳곳에서 튀어나오잖아요, 그죠? 김용남 귀인 정청래, 예, 김용남 귀인 유시민, 유시민이 완전히 뭐 쐐기를 박은 거라고 봅니다. 예, 그죠? 지금 전북하고 이제 분위기 비슷한 거죠. 예, 판 뒤집히는 그런 상황으로 갔다. 민주당 지지층들이 유시민 때문에 저는 이제 결집을 하는 이런 양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평택에서 이제 상당히 높아졌고 그 유시민의 요즘 큰 그림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블랙 이재명이 아닌가. 유시민도 이제 장동혁하고 좀 비슷한 거죠. 제가 이제 장동혁을 그 블랙 뉴 이재명이 있고 블랙 이재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적진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적진을 파괴하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님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도와주는 그런 블랙 요원들이 있는데 이제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블랙 장동혁이죠. 그래서 어려울 때마다 이제 장동혁이 등판해가지고 국민의힘을 이제 완전히 뭐 무기력화시키는 이런 역할을 이제 하고 있고 지금 문제털레 유의 제가 블랙 요원이 블랙 이재명이 지금 유시민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결정적일 때마다 유시민이 지금 등판을 해가지고 도와주고 있잖아요. 그죠? 합당을 막은 것도 6위인 아니었으면 못 막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지금 김용남 후보가 어쨌건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완전히 붙는 이런 결과가 나오고 또 김용남 후보가 좀 밀리는 이런 여론조사가 좀 나와가지고 우리 김용남 후보의 지지자 여러분들이 상당히 좀 불안해하고 예, 힘든 상황이었는데 또 이 어려운 시기에 예, 그 유시민 귀인이 또 등판을 해가지고 완전히 뭐 그 조국 관뚜껑을 닫아버리는 거죠. 지난주에 이제 그 뉴스공장 출연했을 때도 관뚜껑을 닫았다, 뭐 관뚜껑에 대못질을 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뭐 이제 2번 대목질을 하는 예, 관뚜껑을 2번 닫는 확실히 이제 확인 사살이라고 봐야죠 이 정도면은. 예. 그래서 이 유시민 오늘 방송한 게 김용남 후보한테는 이제 큰 힘이 저는 될 거라고 봐요. 예. 민주당 이제 아직 꿈 못 깨신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 문조털레유의 실체를 확실히 이제 보고 예. 정신을 차리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유시민이 이제 오늘 이론적인 문제에서 잘못 얘기한 건 뭐냐면 켜켜이 쌓아올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의 지지자, 김대중 대통령의 사람들 위에다가 노무현 대통령의 사람들을 쌓고 그 위에다가 문재인 대통령의 사람들을 쌓고 그 위에다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쌓아서 이게 이제 집권연합을 만들었다 이런 거짓말을 하고 있잖아요. 이거 좀 길게 말씀을 드려야 될 문제인데 시간이 오늘 너무 길어져가지고 간단히만 말씀을 좀 드리면은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했을 때 김대중계 흔히 이제 동교동계라고 하죠. DJ계를 친노그룹이 포용을 했습니까?
그랬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동교동계가 다 작살이 나가지고 결국 열린 우리당을 따로 만들었잖아. 그리고 동교동계는 민주당으로 남아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김민석 총리 아닙니까? 예, 강님, 네, 감사드립니다. 아니, 동교동계를 싹 정리하고 친노 친문의 시대를 연 거 아니에요. 그리고 문재인이 집권했을 때 친노 그룹을 문재인이 다 포용했습니까? 아니, 다른 사람 다 모르겠지만은 다른 사람 다 빼놓고 안희정이 어떻게 됐어요? 박원순 시장 어떻게 됐어? 아니, 쥐들이 다 쫓아냈잖아. 아니, 지금까지 민주당 역사를 보면은요, 대통령이 집권을 하면 대통령의 사람들로 당의 주류가 교체된 역사지, 동교동계 위에다가 친노를 쌓고, 친노 위에다가 친문을 쌓고, 친문 위에다가 친명을 쌓고, 이런 역사가 전혀 아니에요. 아니, 왜 거짓말을 하냐고. 민주당 역사를 몰라? 모르는 사람들이냐고. 그러니까 유시민은 저희 혹세무민한다는 거야. 사기꾼이라는 거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다 아는 얘기인데 우리 국민들이 다 눈뜨고 지켜보고 경험했던 일들 아니야. 그래서 지금 우리 민주당 당원들하고 지지자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은 친문은 이제 정리를 하자는 거예요. 노무현이 집권하고 동교동계가 정리됐듯이 문재인이 집권하고 친노 그룹의 일부가 정리됐듯이 이재명이 이제 집권을 했으니까 친문 그룹은 정리를 하자는 거야. 그래서 민주당의 주류를 교체하자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 민주당 당원들의 요구 아니야. 그리고 우리 민주당 당원들은 자, 동교동계가 정리됐다고 그래가지고 민주당이 분열됐어요? 아니잖아. 친노 그룹의 일부가 안희정이 정리됐다고 그래서 민주당이 분열됐냐고. 아니잖아요. 민주당 지지자들은 새로운 세력과 새로운 세력에게 새로운 대통령과 새로운 세력, 새로운 당대표에게 민주당의 당권을 맡기고 책임지고 민주당을 이끌어 가도록 힘을 실어줬어. 우리가 뭐가 분열이 됐냐고요. 분열 안 됐습니다. 된 적이 없어요. 분열이 된다라는 건 지들이 한 자리 못하니까 그게 분열인 거겠지. 자, 그리고 오늘 제가 또 등장을 하는 중요한 대목 한 대목만 오늘 더 보고 가겠습니다. 이거 참 유시민이 나오면은 이게 방송 시간이 한없이 길어져가지고 뒤에 또 준비되어 있는 것도 많은데 미치겠네 아주. 지금 지금 지방선거를 지금 일주일 앞두고 이거 무슨 뭐 치매 걸린 노인네 똥 치우고 앉아있는 게 이게 지금 할 짓입니까? 닦아놓고 솔직히 말해 다 떠나서 제가 오늘 이거 할까 말까 지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유시민 어차피 해봐야 시청률도 안 나오고 옛날처럼 사람들 관심도 못 끌고 방송을 이게 지금 선거 일주일 앞두고 지금 급한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이 소중한 시간을 치매 걸린 노인네 똥 치우고 앉아있냐고. 내가 1시간 동안 1시간 넘었어 지금. 1시간이 넘게 똥 치우고 앉아있는 게 이게 지금 제가 할 일입니까? 지금 일만 이 빅스피커가 민주진보 진영을 지금 대표하는 간첩 네트워크 스피커가 이 소중한 시간을 치매 걸린 노인네 똥 치우고 앉아있는 게 이게 지금 할 일이냐고. 아이씨. 그래도 시간 낭비라는 생각은 드는데 하나만 더 하고 가겠습니다. 너무 많이 쌌어 진짜. 안 치울 수가 없어요 이거는. 요런 거에 부정적인 어떤 시선을 보이는 사람들이 제 주변에도 있는데 네. 저는 좀 그분들하고 생각이 다르긴 합니다만 주장하는 요지를 좀 들어보면 자기네들도 나중에 어찌됐든 지금 일종의 권력 투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네들이 어떤 민주당의 어떤 당권을 잡으면은 그것이 결국에는 이재명 정부와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을 위하는 길이다. 이른바 친문이라든가 또 치면 나와. 흔히 말하는 전통 민주당 세력들이 정권을 잡는 것보다는 자기들이 당권을 잡는 게 훨씬 더 이재명 정부의 실용주의 노선 뭐 이런 거를 더 강화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어떤 그런 것이다. 뭐 이런 식의 맞아. 주장을 많이 많아. 하거든요. 예. 그런 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꼭 잡으면 돼요. 그렇죠. 잡으라고. 그러니까 주장인데. 정당 민주주의라는 거는 맞아. 내부에 그 경쟁을 다 열어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정치적인 욕구가 있다, 소망이 있다, 신념이 있다 이러면 따로 당을 만들든가 아니면 이미 있는 정당에 들어가서 주도권을 잡든가 원래 그렇게 하는 게 정답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싶은 분들은 그렇게 하면 돼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이게 반칙, 저열한 방법 이런 걸로 이게 전체를 해치는 방식으로 이걸 하게 되면 네.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런 노력을 했다고 비난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사용한 방식에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는 저열한 방식을 쓴다는 게 문제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예를 들면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김대중 대통령의 체제 안에서 권력을 차지했던 사람들이 그 다음 장부에서도 권력을 유지하려고 그래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욕시키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김대중 정부를 파괴시켜요. 똑같이 노무현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지금 친문 세력들이 일부 욕으로 먹거나 잘려나간 이유는 그 권력을 이재명 정부 때도 유지하려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근데 친문 세력은 다 정리가 안 됐나요? 떨려나갔죠. 다시 말하면 존재하지 않아요. 다시 아니, 말하면 다 떨어져 나갔잖아. 심판 받았잖아. 노무현 못 받아들인 김대중 세력들은 대부분 떨어져 나갔어요. 그렇지. 지금 살아있는 분들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 표현이 정확하겠다. 박지원 대표 빼놓고는 한 분 있어요. 그 표현이 정확하겠다. 나머지 사람들 다 떨려 나갔어요. 똑같이 이재명을 못 받아들인 친문 세력들은 다 제거됐어요. 다 제거됐어요. 그 표현이 없어요. 정확해. 네, 지난 이게 총선을 정확한 통해서 거예요. 다 날아갔어요. 그 표현이 정확한 것 그럼 같아요. 나중에 똑같거든요. 나중에도 누군가 데리고 오는 거 오겠죠. 그럼 또 같이 뭉쳐야 되잖아요. 그렇지. 근데 그걸 못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또 이제 그 정리가 그래서 되겠죠. 저는 네 분의 대통령을 제발 좀 갈라서게 하지 말자. 그게 정서적으로 상처를 주냐. 네. 좋지 않은 방법이다. 저게 무슨 횡설수설입니까? 아니 김대중 정부 때 저는 박구영이라는 저 사람은 저 뭐 교수라고 얘기하기도 민망한 수준에 진짜 저런 거를 매문가라고 그랬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그러니까 매춘부 비슷하게 매문 글을 팔아먹고 생계를 유지하는 지금 뭐라 그러나요? 예, 한강 비원님도 감사드립니다. 뭐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 김대중 대통령 때 처음 우리가 집권을 했는데 김대중 정부 이전에 했던 사람들이 뭘 계속 자리를 유지하려고 그랬어? 그리고 친문이 없어요, 여러분? 친문은 다 떨어져 나갔대. 그럼 니들은 뭔데? 문조탈레유는. 아니 조국을 왜 이렇게 살리려고 그러는데? 아니 무슨 앞뒤가 맞는 말을 해야지. 어? 상식적인 아니 자기들이 하면서도 자기들을 막 때리고 있는 거야 지금 그죠? 어? 아니 친문들은 없대. 어? 무슨 뭐 꽝대가리들입니까? 무슨 닭대가리들이에요. 그럼 니들은 뭔데? 아 친문이라고 부르지 말고 뭐 다른 걸로 불러줄까? 친털? 어? 친청? YJ님 동적 1만 축하드립니다. 늘 감사드려요. 그리고 유시민이 또 앞뒤 안 맞는 말을 하는 게 당연히 정당 내에서는 경쟁이 있는 거예요. 권력투쟁이 당연히 있는 거야. 그런데 권력투쟁을 하는 건 좋은데 옳지 않은 방식으로 한다. 비열한 방식으로 한다. 아니 누가 지금 권력투쟁을 했어요? 민주당 안에서? 그리고 누가 어떤 비열한 방식을 했는데? 아니 문조털레유라는 막 그게 비열한 거예요? 그게 그렇게 막 아팠어? 막 힘들었어? 그 문조털레유가? 그 말 가지고 뭐 좀 그 조롱도 아니에요 사실. 문조털레유가 왜 조롱입니까? 아 문재인, 조국, 김어준, 정청래, 유시민 이름 따가지고 문조털레유라고 했는데 그게 뭘 비열하고 그게 누굴 조롱한 거예요? 지들 이름이 조롱이야? 아니 그리고 누가 권력투쟁을 했냐? 권력투쟁 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지금까지? 아니 권력투쟁 한 사람을 얘기를 해봐. 아 지들이 그 유튜브 방송에서 김어준이 앞세워가지고 무슨 정익녀, 개장수, 뭐 소장수, 말장수 온갖 것들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허구한 날 김민석 까고 박찬대 까고 그 딴지 게시판 가보세요. 이런 쓰레기 커뮤니티가 다 있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아니 도대체 누가 권력투쟁을 했냐고 누가 이현주 데려다가 리박스쿨이라고 몰아세우고 김민석이 뒤에서 김용남을 공천했다고 사기질 치고 이런 놈들이 누구야? 이재명 대통령 이름 팔아가지고 민주당 내부에서 끊임없이 권력투쟁 만들고 조국이랑 합당해가지고 조국 당대표 만들고 대선 후보 만들려고 하고 그게 누굽니까? 아니 지들이 다 한 짓 아니에요. 아니 제가 방송에서 좀 조롱한 거 그게 싫었어? 그렇게 아팠어? 내가 세구나. 난 몰랐네. 아니 지금 보세요. 친명 진영에서
저기 문조털레 깐 거 그거밖에 더 있어요? 문조털레 까고 그리고 조지리가 지가 조지리 해가지고 방송 콘텐츠 맨날 제공해주고 조지리가 아니 정상적인 짓을 했으면 그걸 어떻게 조롱을 하냐고 우리가 평택군 조지리 뭐 이런 거 하고 앉아있고 안녕하세요 하고 감사합니다 여기서 절일 2번 하고 다니고 아니 다 조국이 뭐 눈탱이 밤탱이 만들고 리모컨으로 눈탱이 찍고 이걸 누가 시켰냐고 제가 뭐 조국한테 가갖고 너 평택군 해야 내가 조롱할 수 있으니까 평택군 좀 해봐 뭐 제가 이랬습니까? 아니면 뭐 눈탱이 밤탱이 만들어 시퍼래야 재밌으니까 뭐 그랬어요? 찰리님 합당 때 박구영이 정청래가 정당한 권력 투쟁한 거라고 저 자리에서 말했음. 당연히 권력 투쟁하는 거고 치열하게 싸우는 거예요. 그게 불법이 아닌 이상은. 그리고 제가 뭐 유시민 씨한테 아무 말이나 막 짓거려가지고 유실금이라고 조롱당해라 뭐 이렇게 시켰습니까? 지들이 다 나와가지고 지들이 이빨 털고 그걸로 조롱당하고 지들이 사고치고 지들이 욕처먹고 지금까지 한 짓이 계속 그거 아니에요. 제가 유시민을 가만히 있는데 허구한 날 유시민 까고 있고 이랬냐고 내가. 유시민이 방송 쳐나와가지고 아니 유시민이 뉴스공장 안 나오면 유시민 얘기 안 해요 제가. 그죠? 유시민이 조블쇼 안 나오면 유시민 얘기 안 해. 나오니까 자꾸 얘기를 하게 되는 거 아니야. 나와가지고 개소리를 하니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지. 그러면 유시민이 자기를 깐 거지. 제가 유시민을 깐 거냐고 이게. 똥은 지들이 싸질러 놓고 그 똥 치우느냐고 매일 고생하고 있는데 똥 치운 사람한테 뭘 이렇게 비열하냐. 짜증납니다 진짜. 이게 사실 더 얘기할 가치도 없고요 이제. 이제 그만해요 이제. 저 6월 3일이면 쟤네들 다 끝나니까. 근데 이제 끝나도 계속 발광은 할 거예요. 이제는 뭐 재밌게 즐기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12시 반이네. 오늘 그래도 10,000명 돌파한 역사적인 날이니까요. 오늘 30분만 더 할게요. 보통 끝내야 되는데 아직도 또 많은 분들이 계셔서. 그리고 사실 뭐 유시민 똥 치우는 것보다 지방선거 얘기가 더 중요하니까 지방선거 얘기만 조금 더 30분 정도 더 하고 오늘 또 뭐 주말이고 하고 사전투표도 하니까 조금 더 얘기하고 가겠습니다. 요거는 잠깐 소개해드리고 가야 되겠다. 요거 하나만 더 소개해드릴게요. 얘네들이 얼마나 개수작을 하고 있는지. 그 문조털레 똘마니 이거 박시영이 하는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기가 막혀요. 평택 그 선거 결과에 따라서 만약 김영남이 된다, 조국 신당과 관계도 멀어질 거예요. 더 간격이 커집니다. 합당 불가능해. 그러면 대통령 지지 기반이 축소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부심도 없고 당이 혼란에 빠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번에 지방선거 결과가 좋아야 하는 거예요. 재보선 결과가 좋아야 하는 겁니다. 민주당이 대통령을 위해서 뛰어야 돼. 지금 다소 민주당 이러저러한 부분에 대해 실망이 있는 분들 대통령만 보고 하나로 뭉쳐야 하고요. 그래서 이러저러한 분란이 예상이 되니까 합당론도 나왔던 거고 선거를 어떻게 치를 것이냐는 큰 전략의 문제가 있었는데 그 혼란상 때문에 그냥 묻혀서 그냥 넘어가 버리고 오늘 예상했던 분란을 또 보고 있잖아요. 분통이 터져갖고 밥이 안 넘어가. 근데 왜 살은 찌지? 밥은 안 넘어가. 원래 스트레스 받으면 살찌는 거야. 이거 뭐 모질이 투톱이죠. 하바리 투톱. 저 이제 제가 상대도 안 하잖아요. 자꾸 그 문조털레 이후 강을 넣자 뭐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최강욱이 체급을 그렇게 올려주시면 안 돼요. 최강욱이 하발이잖아, 하발이. 박시영이 제 밑으로는 다 하발이라고 보면 되는 거야, 이제는. 최강욱이 박시영이를 어디 그 문조털레 위에 거기 들어갈 급입니까? 그 어떤 분들 보니까 뭐 최욱이도 안 넣어줘요. 최욱이도 똘만이지. 김어준이 똘만인데 거기 어디 들어갑니까? 쟤네들은 다른 뭐 해야 돼요. 하발이로. 그리고 뭐, 조욱, 뭐, 시, 개, 뭐 이러든지, 조욱 시계 있네. 그죠? 최욱 시계, 뭐, 최강, 시계, 뭐 그런 거 하나 만들어가지고, 최강 시계 뭐 프로? 뭐 이런 거 하나 만들면 되잖아. 그래서 쟤네들을 절대 그 일부 몰지각한 분들이 자꾸 그 문조털레 위에 최강욱을 넣으시려는 분들이 있는데, 최강욱이는 그, 제명당한 사람이, 제명이 아니지, 징계받은 사람이야. 그리고 뭐가 있어. 그냥 유튜버 아니에요, 지금. 하발이 유튜버잖아, 최강욱이. 최강욱이 뭐라고 거기다 그걸 넣습니까, 거기다. 문조털레 위에 그 성스러운, 이름에 최강욱 같은 하발이를 넣어주면 안 되죠. 그래서, 그건 제가 한번 하발이 그 묶음으로 해가지고, 그,
마이너리그, 예, 그 빵 셔틀, 예, 김어준 하청, 예, 여기는 제가 따로 묶어가지고, 따로 좀 준비를 해볼게요. 그걸 자꾸 거기 문조털레이에 넣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 아니, 저런 궤변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조국이 떨어지면은 대통령이 힘들어지고,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진대. 조국이 떨어져갖고 조국당하고 사이가 안 좋아지면 저게 여론조사 전문가예요? 그 대통령 지지율이 얼마나 떨어지는데, 박시영. 예? 내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박시영 씨한테, 조국당하고 우리 민주당하고 사이가 안 좋아졌어. 그럼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진대. 1%? 1% 떨어져? 1%? 야, 그리고 그럼 니네들 조국 떨어지면은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 지지 안 하겠다는 얘기네? 에? 그런 얘기잖아요, 지금. 그 지지하든지 말든지 1%. 뭐 무섭네. 그 여론조사 전문가라는 사람이 어떻게 저런 얘기를 뻔뻔스럽게 합니까? 뭐 조국당 지지율이 한 그래도 5% 이상 나오고 그러면은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다 그러는데, 야, 1% 무서워가지고, 씨발, 대통령 지지율 1% 떨어질까봐, 아유, 무섭다, 씨. 겁나게 무섭다. 떨어지긴 뭐가 떨어집니까? 더 올라가요. 예? 뉴 이재명 조국 쳐내면은요, 중도 보수층이 더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지지로 돌아서가지고 1% 빠진 대신 5% 올라가. 전에 조국 사면했다가 5% 떨어졌잖아. 그때 좀 고생했잖아요, 집권 초기에. 그래서 조국을 날려버리면은 1% 떨어지고 5% 올라갑니다. 일항함님, 네, 감사드립니다. 예. 1만 명 돌파 축하합니다. 근데 이 채널 특이하네요. 실방 1만 찍는데 구독자가 그에 비해 적은 것 같아요. 왜 그런가요? 그걸 제가 알면 이렇게 돼 있겠습니까? 아니, 그리고 지들이, 민주당 내부에 이렇게 갈등이 생기고, 지들은 알고 있었대. 이렇게 갈등이 터질 거를. 알고 있었대요. 근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옳지 않대. 아니, 그럼 이 갈등이 안 벌어지게 하는 간단한 방법이 있죠. 조국이 출마 안 했으면 되지. 아니, 간단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재명 정부를, 이재명 대통령을 아끼고 사랑하면, 그리고 민주당을 그렇게 아끼고 사랑해서 우리 민주진보 진영이 서로 갈등이 생기는 이런 상황이 너무 싫으면 조국이 안 나왔으면 되잖아. 누가 조국 나와달라고 무슨 빌었습니까? 안 나왔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조국이 안 나왔으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 아니야. 그 간단한 문제를 안 하고 기어이 하필이면 그 많은 곳 중에 평택을 딱 찍어가지고 평택 가면 죽는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들이 안 나오면 될 일을 이제 와가지고 지들이 나오겠다고 설쳐놓고 이제 떨어질 것 같으니까, 야, 조국이 이럴 줄 알았다. 내가 민주진보 진영에. 그러면은 민주당이 공천을 하지 말라고? 왜 하지 말아야 되는데?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니까 총체적으로 멘탈이 나갔어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집단 창난 상태다. 집단적인 정신 창난 상태로 봐야 돼, 지금. 유시민만 이러는 게 아니고, 김어준이도 그러고, 지금, 조진이도 그러고, 정청래도 그러고, 그 밑에 있는 최강욱이, 박시영이, 다들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 같아. 적어도 앞뒤가, 논리가 좀 이렇게, 모순이 안 되게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가 한 말을, 아까 박구영이 하는 얘기 보세요. 너무 웃기잖아. 막 친문이 없다고 그러질 않나? 이건 제가 볼 때는 집단적인 정신 창난으로 밖에는 이해가 안 되고, 지금 완전히 이제 나락을 가는 상황이 오니까, 그냥 미쳐 날뛰는, 저는 그런 걸로밖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좀 짜증은 날 텐데, 어차피 일주일 뒤면 휴거가 와요. 일주일 뒤에 종말이 옵니다, 여러분. 김어준이 그렇게 원했던 일주일 뒤에 이제 종말이 오고, 그럼 그 문재인이 다 하늘로 띄워줄 거야. 하늘로 다 올라가 이제 승천하는 거야. 우리 문조털레유 털레반들은 이제 6월 3일에 휴거가 오니까 다들 이제 하늘로 승천해가지고 재림예수 문재인과 함께 천국으로 다 갑니다. 우리가 천국으로 보내주자고요.